안녕하세요. 운세남의 타로 상담사 연주입니다. 타로카드 한 장씩 마스터하기 14번째 시간 데스카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그림에 어떤 상징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흰 말에 해골 기사가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미 깃발을 들고 있죠. 그리고 잘 보면은 이 흰 말하고 해골 기사하고 장미 깃발이 다 흙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해골 기사 앞에는 3명의 어떤 사람들이 있죠. 사제처럼 보이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아이, 여자 처녀? 뭐 하여튼간 약간 아이라고 하긴 좀 크죠. 그냥 처녀라고 칩시다. 처녀.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아이가 있죠. 그러니까 사제, 처녀, 아이 이렇게 앞에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 말 밑에는 사람이 누워있는 걸로 서로 유추할 수 있죠. 이 데스가 죽음인데 이 사람이 누워있죠. 그럼 이 사람은 죽어있을 가능성이 높죠.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뒤에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저 멀리 보시면 여기 탑이 있고 탑 사이에 검은색으로 어떤 건물들이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이 햇빛이 해가 떠오르고 있죠. 지고 있는지 떠오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떠오르는 걸로 일단 해석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들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 각 상징적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이 흰색과 검은색으로 된 이 느낌들, 일단 카드를 딱 보면 흰색과 검은색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쵸? 이 흰색과 검은색은 일단 색깔로서는 무채색입니다. 무채색. 색깔이 없는 색이죠. 불교적인 관점에서요, 현실 세계를 색계라고 하고요, 신계나 정신계를 무색계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흰색과 이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이 말이라던가 이 해골 기사나 이런 것들은 초월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어떤 신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 그냥 합쳐서 초월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흰색과 검은색이 사용되고요. 우리가 장례식장 같은 데 갈 때요,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 같은 경우는 장례식이 있으면 그 상주나 이런 쪽이 흰색 옷을 입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지? 삼배라고 하나? 흰색 삼배? 옷? 적사모? 흰색 삼배 옷? 아마 맞을 겁니다. 일단 흰색 옷을 입고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장례식 때 어떤 옷을 입어요? 검은색 옷을 입죠. 검은색 정장을 입든가, 검은색 원피스를 입든가,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이 장례식이라는 거는 주인공이,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 근데 죽은 사람은 이미 물질 세계를 떠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신계나 정신계에 지금 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요 주인공과 만나는 자리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요런 식으로 흰색과 검은색을 입고 오는 겁니다. 무채색 옷을. 상징적 관점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말탄 해골 기사 같은 경우는 이 죽음 카드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거는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을 상징화한 어떤 존재입니다. 이게 동양에도 있는데, 동양에서는 이게 저승사자죠. 우리가 저승사자를 만난다 그러면 뭐예요? 죽음이 이제 왔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저승사자예요. 해골 기사라고 보면 그냥 저승사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해골 기사를 만났다. 그럼 이 세 사람이 이제 곧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골 기사를 이미 만난 사람은 죽었죠.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지나쳤으니까 이미 만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타고 있다는 개념은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거에서 도망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도망치더라도 죽음은 그것보다 더 빨리 나를 찾아온다, 쫓아온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을 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 아래 인물을 보면은 죽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얗게 샌 머리와, 그 다음에 이제 왕관 같은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세속적인 지위와 힘이 있더라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진시황 같은 경우는 세상을 다 가졌잖아요. 그때는 이제 중국이 자기네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갖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아무리 다 가져도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불로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 다음에 말 앞에 있는 3명의 인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사람들인데, 이 인물들이 지금 서로 다르죠. 이 개념은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태도가 이렇게 3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3가지 어떤 종류의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사제라는 거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존재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승이나 아니면은 또는 그러니까 아주 그 불력이 또는 불심이 엄청 높은 고승 같은 분이나 아니면 굉장히 신심이 되게 깊은 추기경이나 또는 뭐 사제 또는 뭐 수녀님들 그다음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죽음이 오더라도 막 호들갑 떨고 막 도망치려고 하고 그래요? 아니죠. 이거 신의 섭리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죠. 또는 자연의 섭리의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근데 꼭 이제 뭐 고승이나 추기경 이런 분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아둥바둥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삶을 더욱더 깊이 있게 관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태도가 이제 이 사제라는 걸로 상징화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되고 눈을 감고 있어요. 약간 졸도한 느낌이죠. 졸도한 느낌, 기절한 느낌. 이 죽음이 두려워서 마주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졸도한 상태 요런 식으로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 같은 경우는 꽃을 들고 이렇게 해맑게 바라보고 있죠. 죽음이 뭐야 뭐 이런 느낌이죠. 되게 해맑게 아무렇지 않게 그런 거죠. 무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순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런 식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요런 거를 이제 말 앞에 세 명의 인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 같은 경우에는요, 동양에서도 강을 건넌다, 서양에서도 강을 건넌다. 이런 개념은 이제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넌다는 건 이제 저승으로 간다는 거죠. 이 강이라는 거는 또 시간의 흐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다 뭘 맞이해요?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의 어떤 상징들, 그런 것들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탑을 볼 수 있는데 탑과 탑 사이에 해가 떠오르는 거. 이 탑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지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어떤 지식의 상아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쌓아올린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탑 뒤에 도시가 있죠. 요거는 인간이 지식이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곳이겠죠. 이 탑의 경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 카드라는 것도 보면은 거기에도 탑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 경계선, 탑의 경계가 이 앞쪽이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고 이 뒤쪽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도시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도시거든요. 이게 뭐겠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도시.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승에서 죽으면 저승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태어나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를 엄청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해가 떠오르니까 막 좋은 의미를 어떻게 해서든 이 데스에서 좋은 의미를 조금이라도 짜내려고 이 해를 막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해에 떠오르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에서 떠오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현 상태의 차원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현 상태에서는 이거를 인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해 떠오름을 현 상태에서는 인지할 수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인지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고요. 데스카드 되게 무서워하시는데요. 근데 그게 참 이게 무서워할 만한 건 아니에요. 이 타로라는 거는요, 모든 카드들이 또는 모든 그림들이 다 상징입니다. 상징. 상징이라는 거는 어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나타낸다, 표현한다, 드러낸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상징이 곧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것이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데스가 나온다고 진짜로 사람이 죽고 막 모든 게 막 다 죽고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이 데스는. 데스라는 거는 우리 일상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되게 자주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고 현상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되게 어떤 고통이나 힘든 경우도 있지만요. 그런 고통이나 힘든 게 전혀 없이 이 데스를 맞이하기도 해요. 드물지만. 이게 무조건 뭐 엄청 뭐 누가 죽고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 무서워하시는데, 이 데스 카드들을. 이 보통 이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엄청 두려워하고, 모든 것의 끝, 종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되게 두려워서 보질 않길 원하고 또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회피만 해요, 회피만. 그래서 이제 영원히 끝나고 뭐 영원히 사라지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데스를, 해석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세계의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죽음이 어떤 새로운 탄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죽음 이전과 내는 또는 죽음 그 순간에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영원히 끝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큰 관점에서 보면은 죽고 새로 탄생한다 이런 관점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큰 관점의 개념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이 죽음이라는 단어 또는 죽음이라는 어떤 현상이라는 거가 되게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한 차원에서예요. 한 가지 차원에서. 왜냐면 이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넘어갈 경우 이 차원에서는 죽은 거고 저 차원에서 탄생이지만 이 차원 안에서는 이걸 인지할 수 없잖아요. 탄생되는 거를. 그래서 한 차원 안에서 어떤 것이 A라는 것이 비가역적으로 단절이 되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비가역적인 단절이 뭐라면은 이제 끊긴다는 거예요.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적 단절이든 공간적 단절이든 단절이 되는데 비가역적이라는 겁니다. 비가역적이라는 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 이제 다 죽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갑을 다시 못 찾았어. 그러면 단절된 거죠. 이 지갑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연결이 단절된 겁니다. 그런데 비가역적, 다시는 못 찾았어요. 그럼 이거는 지갑이 이제 죽은 겁니다. 나한테, 나의 차원에서는. 이 지갑이 다른 사람이 주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 차원에서는 이 지갑이 탄생한 거죠. 나한테는 죽었고. 아주 단순한 이해입니다. 지금 모든 죽음이 이렇게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떠나보내고 또는 무언가를 분실하고 또는 무언가가 소멸되고 그런데 그게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이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 초등학교라고 봅시다. 초등학교 시절. 그럼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은 죽은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다시 초등학교 시절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시기는 시간적으로 또 단절돼 버렸어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요 시간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죽은 거죠. 이제 오늘은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 들면 오늘 끝나요? 그러면 죽은 겁니다. 왜냐면 다시 오늘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걸 엄청 모든 걸 다 쉴 새 없이 겪고 있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다 죽음으로 우리가 인식된다면 무슨 타로를 뽑을 때마다 죽음 카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특정한 상태일 때에 이제 죽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여야지만 이 죽음이라는 카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는 너무 많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죽으니까. 요거 알파라는 게 뭐냐면 애착 있는 대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한 애착 있는 대상이, 이 대상이라는 거는 물질적일 수도 있고 어떤 추억, 무형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형의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간 애착 있는 어떠한 대상이, 어떠한 것이, 애착 있는 것이 한 차원에서 비가역적으로 단절될 때 우리는 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강렬하게 인지가 돼요. 강렬하게 인지됩니다. 이게 인지되고 이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고통으로 겪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애착을 그거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애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펜을 잃어버렸다고 쳐요. 근데 펜 잃어버리면은 아무렇지 않죠. 다시 사면 되지. 그런데 할머니가 유품으로 준 사랑하는 할머니가 유품으로 준 펜을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왜 따르죠? 이 펜에는 이 단순히 펜이 아니야. 엄청난 애착과 추억과 어떤 이런 게 다 들어있는 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펜을 잃어버렸는데 나는 애착과 추억에서 단절되는 겁니다. 이 고통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개념이. 그런데요. 그러면 데스는 무조건 고통스럽고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거는 자신한테 유익한 것에 애착을 갖기도 하지만 자신한테 해로운 것에도 애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둘 다 애착이니까 잘 떨어지지 않죠. 여기서 멀어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이라고 칠까요? 좋은 습관에도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나쁜 습관에도 뭘 가지고 있어요?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좋은 습관이나 나쁜 습관이나 이게 둘 다 애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나쁜 습관이 우리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과정 동안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도 애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비유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쳐요. 알코올 중독자. 그럼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에 뭐가 있겠어요? 애착이 있겠지. 엄청난 애착. 그런데 나쁜 거 알지만 계속 찾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럼 이거를 알코올을 끊는다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엄청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근데 끊고 나면은 삶이 더욱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죠.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스가 고통스럽냐 안 고통스럽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통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가끔 있어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되게 마음이 넓고 깊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덜 느낄 수 있어요. 또는 시야가 넓고 깨달음이 되게 높은 사람들은 그런 걸 덜 느낄 수 있을 거나 안 느낄 수 있어요. 하여튼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데스라는 어떤 마음의 상태든 현상이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이거는 유익할 때도 있고 유익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통스러우니까 유익하지 않아, 즐거우니까 유익해, 이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1차원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린애가 사탕을 이빠이 먹겠대요. 그럼 어린애 입장에서는 맛있죠? 그러면 사탕을 이빠이 먹는 게 유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린이잖아요. 알잖아요. 사탕을 이빠이 먹으면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유익하지 않죠. 영양 불균형에 이빨 다 나가지. 이렇듯이 이건 단순히 사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또는 저의 삶 속에서도 아주 정말 우리 스스로한테 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막 단순히 즉각적인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 또는 뭐 어떤 나태 또는 이것의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게 엄청 좋은 걸로 착각을 하지. 그런데 거기에 애착이 강하니까 그것조차 단절되거나 비가역적으로 우리한테 없어질 때는 엄청나게 발버둥 치면서 그걸 안 놓아주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놓아줄 수밖에 없고, 비가역적으로 단절되는 거,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여튼간, 그런 것들이 뭐예요? 데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이 좀 길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양한 현실에서 이 데스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음 상태. 이 데스의 마음 상태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좀,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좀 이렇게 강해져요. 좀 마음이, 좀 우리가, 무언가 애착 있는 게 끊겼어. 그러면은 그거를 엄청나게 막 계속 생각한다던가 막 파고든다던가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이 애착 있는 걸 끊어내는 어떤 마음을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어떤 아주 강력한 마음으로 그걸 끊어내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극단적이고 매우 강력한 마음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봤을 때 이 데스는 보통 큰 위기, 그런데 그 뒤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위기가. 그런데 그 위기일 때는 이 기회가 된다는 거 인지하지 보통 못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서 돌파하려고 그러고 이겨내려고 하고 막 이런 개념들, 또는 위기로 나를 몰아넣는 식의 금전 운영들, 막 올인한다던가 막 레버리지, 부채를 이빠이 일으켜서 막 투자한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데스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가정생활에서도 여러 가정 구성원들이 있는데 특정 가정 구성원이나 또는 전체 가정 구성원들과 극도의 갈등 상태, 또는 왕래가 완전히 끊긴 상태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도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애 스타일, 죽기 살기로 올인하면서 몰두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상대가 부담스러워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또는 좋게 가면은 완전히 혼연일치한 형태로 둘의 경계가 아예 없고 완전히 하나 된 상태 개념들.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지 간에 좀 집착이나 애착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연애를 한다던가, 또는 연애의 어떤 상황 같은 경우로 치면은 좀 뭔가 굉장히 위기나 또는 엄청나게 뭔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연애적으로 올 수도 있죠. 업무 스타일 같은 경우도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엄청난 노력을 힘을 쏟아부으면서 일 처리하는 걸 선호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일을 나눠서 한다던가 또는 좀 이렇게 이렇게 자극이 별로 없이 뭔가 무기력하다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오히려 되게 싫어하거나 또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업무 스타일이 만약에 데스처럼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는 매우 극단적인 양상을 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하거나 아니면 얇고 넓은 인간관계를 하는 식으로 이런 극단적인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카드를 이해하기 위한 힌트로 아셔야 돼요. 이 데스 카드가 나오는 어떤 만약에 데스 카드의 성격인 사람이 있다면, 또는 소질을 데스 카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에 어울리냐, 죽기 살기로 온
큰 힘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는 일들, 그러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도전하고 해내는 일, 그 다음에 또는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되는 일들,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들, 그런 것들에 좀 잘 맞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나 환경, 이게 이제 데스카드가 나왔을 때 보통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는가,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흐름이 단절되고 끊기는 어떤 상황들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어떤 압박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데스카드 한번 알아봤고요. 데스카드가 그 호락호락한 카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거에서 생각하거나 고려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아무래도 낯설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죽습니다. 우리 세포 단위로 가면 아주 세포들 매일매일 죽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도 매일매일 죽고 우리의 감정도 매일매일 죽어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또 새롭게 탄생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항상 변화되고 항상 새로운 것들이 시도되고, 그러면 과거의 것들은 떠나보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제 애착 있는 것들은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격렬한 저항이나 어떤 고통 같은 것들을 느끼는데, 우리가 뭐 애착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이 안 변합니까? 다 변하고, 그 다음에 애착을 가진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뭐 헤어나오지 못하고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완전히 함몰되어서 살게 되면 엄청난 힘듦과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데스라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죠. 그런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새로움으로 넘어가는 다리로 삼고, 그 다음에 완전히 고통에서 무너져서 이성을 잃고 그러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데스는 엄청 큰 사건부터 작은 사건까지도 다 데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뭐 사람이 죽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다니던 회사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만두게 될 때도 데스일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어떤 애착이 있는 물건을 잃어버릴 때도 데스가 되고, 근데 이것이 남들이 봤을 땐 되게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나한테는 되게 애착이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듯이 할머니가 유산으로 물려준 펜이다. 그럼 남들이 봤을 땐 사소해 보이죠, 그 펜이. 근데 나한테는 되게 큰 의미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카드고, 굉장히 어떻게 이제 그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 완전히 함몰돼 가지고 어떤 새로운으로 나가지 못하면 이거는 더욱더 큰 고통을 그 사람한테 줄 수 있겠죠. 그러한 마음 상태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데스카드를 배우면서. 여기까지 데스카드 알아봤습니다.